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친절하고 예에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이 세상이 정말 당신의 그 순수한 친절함에 고개를 숙이던가요? 아닙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친절 그 자체를 존중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존중했던 것은 당신의 침묵,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마치 숨겨진 비수처럼 언제든 드러낼 수 있는 당신 안에 잠재된 냉혹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여 년 전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자 사상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간파했던 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강한 자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자들, 다른 이들이 눈물 흘릴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무자비함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세상에 드러냈을 뿐입니다. 일단 그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성인들의 이름보다 정복자들의 이름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은 온화한 자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다가서지도 못할 선을 넘을 각오가 된 자들에 의해 쟁취되고 유지되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폭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고 싶다면 당신은 권력의 법칙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순진한 사람에게 결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은 환상 없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자에게만 보상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그에 져서 군주론을 쓴 것은 잔인해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비추는 모습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미덕보다 힘을 따릅니다. 그들은 존경심보다 두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은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을 기꺼이 해내는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이 진실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들을 제거하고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냉혹하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결단력이 없었다면 조선이라는 왕조가 500년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을까요? 태종은 사랑받는 군주가 되기보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 국가의 안정을 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정의라는 인간적 감성보다 권력의 현실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거대한 외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우리는 정의, 공정,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힘있는 자들이 교묘하게 시스템을 조종하고 약한 자들은 그 시스템을 묵묵히 따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혹함이란 단순히 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판보다 결과를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과 도덕적 잣대 속에서 마비되어 있을 때 결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숭배하는 이유는 우리 본능 깊숙한 곳에 혼돈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도자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냉혹하다는 것이 차갑고 비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가르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때로는 자비가 잔인함보다 더 큰 해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정심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스러운 결정을 회피하는 지도자는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메스를 들기를 주저하는 외과의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술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두려워 감염된 부위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의 자비심이 과연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냉혹함을 피하려는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의사와 같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감염된 부위를 잘라내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지키기 위해 썩은 부위가 퍼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존경과 통제력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냉혹함에 감탄하는 것은 잔인함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때때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종종 잠재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 조종, 기만이 인간관계 속에 깊숙이 짜여있는 이 세상에서 전략적으로 냉혹해지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성입니다.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이 메시지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에 지친 사람들, 규칙대로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임했지만 결국 그 게임이 처음부터 조작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모닝콜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흔들림 없이 어려운 선택을 내리는 것이 포함된다면 당신은 이미 인구의 90%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썼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오해받은 이 문장은 잔인함에 대한 찬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입니다. 사람들의 충성심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바람의 방향에, 경제 상황에, 떠도는 소문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진정으로 얻어낸 두려움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것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배신을 막아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을 때 존경심을 명령합니다. 두려움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통제력이며 통제력은 리더십의 기초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서 자신의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망설이고 순응하며 갈등을 피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잠재력, 그 가능성 자체가 그 어떤 훌륭한 연설이나 슬로건, 선량함의 과시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랑은 식고 동맹은 바뀌며 충성심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리는 것임을 마키아벨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는 인내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분이나 감사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심지어 적에게서도 존경을 강요합니다. 인식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서는 실제로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종종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를 시험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에 도전하지 않고 그 힘에 적응합니다. 이기기 위해 남을 짓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싸우고 싶지 않은 상대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지배의 본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유덕해 보이는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오직 효과적인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도덕성이 당신을 배신, 기만, 몰락으로부터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자나 경쟁자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사실 당신의 그 높은 도덕성이야말로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바로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미움받기를 거부하고 결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권력을 쟁취하기보다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모든 태도가 당신의 취약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가 아무리 고결할지라도 그 취약점을 파고들어 이용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친절이 쓸모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통제력 없는 친절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힘없는 자비는 동정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리더는 종종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 하나의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리더는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비를 베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대비가 진정한 힘을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냉혹함을 거두면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여주면 그들은 기억합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행동과 미스터리와 과거의 역사로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결단력 있고 신중하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정적 거리두기는 필수적입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충성심은 전략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이끌거나 이겨야 할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얽히는 순간 당신은 지렛대를 잃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그는 군주가 선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썼습니다. 선함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늑대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선함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냉혹해진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감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전체 판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 즉 죄책감, 망설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로부터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냉혹한 자들은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관리합니다. 필요할 때는 일부러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이용해 선을 긋고 충성심을 시험하며 약점을 제거합니다. 모든 위대한 제국, 모든 성공한 통치자, 모든 오래 지속되는 기업은 비전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 위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 위에,
손실을 잘라내는 용기 위에 이협이 커지기 전에 제거하는 결단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자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능한 자의 특성입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배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책임을 의미하고 책임은 심판은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반대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위협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증거이고 세상에 의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표식임을 압니다. 사람들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에너지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손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두려움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행동하기 위해 타인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냉혹한 자들을 존중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통제력으로부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자들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혼돈 속에서의 그 평온함,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할 준비가 된 그 자세는 힘을 발산합니다. 그것은 잔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받는 자와 잊혀지는 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와 세상에 짓밟히는 자의 차이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억되고 싶다면 기꺼이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차갑다, 거리가 멀다, 이협적이라고 부르도록 내버려 둘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힘을 느낄 때만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약한 자를 냉혹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딱지 자체가 영향력, 지배력, 성공의 표식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남을 해치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파괴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 손에 칼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칼을 날카롭게 갈아라.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은 쓰러진 자를 동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어버립니다. 이 진실의 혹독함이 바로 그것을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달콤한 거짓말의 바다에서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씁쓸한 진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비록 불편할지라도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꿰뚫는 날카로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영감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마침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선량함에 보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힘은 언제나 존중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